그래서 아까 우리 그 이동관 선생님 뭐 폐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지금 배제할 이유도 없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이 조사를 해서 아까 그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뻔뻔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한겨레도 너무 웃기죠. 사소한 흠결이래. 참. 참. 나 참. 아니, 대선 후보 이름을 갖다가 도려내놓고 사소한 흠결이래요. 네. 어이가 없어갖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양식 있는 언론인들은 이렇게 예민한 시점에 대선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 언론들이 저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저건 계속 재발할 거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신학님 씨 인터뷰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다뤘는데 우리 지난주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하고 되게 한심하다. 언론계 자정이 되게 심각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그 지난주 방송 이후로 우리나라의 정치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뭐랄까요? 그 사건에 완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 일파만파로 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커졌고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 명이 여러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거 한번 보시죠. 이 사건 기억나시죠? 요거이 뭐냐면 작년 2월이죠. 대선 토론회에서 2월 25일입니다. 작년 2월 25일. 그러니까 벌써 1년 반이 더 지났죠? 이재명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선 토론회 하면서 조호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아니 커피 왜 타주셨어요? 라고 이재명 씨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호영은 누구냐? 부산저축은행에서 그 관련된 사람인데 거기서 돈을 땡겨가지고 대장동에 투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대장동 자금을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에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안 터졌을 텐데 당신이 몸통이다. 이 얘기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저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죠. 본 적도 없고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얘기를 꺼내냐 이러는데 이게 대선 토론회 이 얘기가 나오면서 보시면 이게 이제 오마이뉴스 TV 이런 데서 이거 보세요. 이 짤을 이렇게 썸네일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커피는 왜 타죠? 부산저축은행. 그러면서 윤석열이 몸통.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 이게 그러니까 대선 토론 내내 이재명 씨가 저러고 돌아다녔잖아요.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 이러면서. 근데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말도 어지간히 하지. 무슨 검사가 대장동 몸통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믿지도 않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떠들었어요. 근데 떠들다가 이거 보세요. 이 떠들다가 뉴스타파에서 그 대선 3일 전에 저걸 방송을 했는데 저걸 방송을 한 거죠. 녹취를 방송을 하면서 윤석열이 조호영이라는 사람한테 커피 타줬다 라는 내용을 3일 전에 방송을 했습니다. 3일 전에 방송을 했고 그거를 MBC랑 뭐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막 갖다가 썼죠. MBC는 대선 이틀 전에 막 하루 뉴스에 4꼭지를 막 만들어서 방송을 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번에 신학님 씨가 돈 받은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타파 너네 뭐 한 거냐? 허위 인터뷰를 일부러 실은 거 아니냐? 기획해서 실은 거 아니냐? 했더니 뉴스타파가 이번에 자기네가 기획한 인터뷰가 아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녹취록 전문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근데 녹취록 전문을 다 공개하고 나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이 밝혀진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라서 도려내서 버리고. 그러니까 원래 원문을 보면 이거 보세요. 원문을 보시면 여기 요 부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니 검사를 못 만난 거야? 검사를 만났는데 누구 검사를 만났는데 박길배를 만났어. 커피를 윤석열이랑 커피 마신 거야? 아니 혼자 직원들이 커피 타줬고 검사 만난 건 박길배야 라는 얘기를 요만큼을 도려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박경수, 윤석열, 조우영이 통했지 그냥 봐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윤석열을 만나지도 못했고 커피는 직원이 타줬다라는 얘기를 쏙 도려내고 여기서 여기로 그냥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방송을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녹취록을 발표하면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게 뉴스타파가 이걸 잘라냈다는 거를 다들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저걸 왜 공개를 왜 했냐? 그러면은 뉴스타파는 바보냐? 저걸 왜 공개했냐? 공개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신학님 김만배 1억 6천 때문에 검찰 수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이 녹취록 전문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아예 그냥 미리 공개한 거죠. 미리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 뉴스타파가 그러면 아주 고의로 이 부분을 대선 개입하려고 잘라냈냐? 뉴스타파 얘기는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록 전문을 발표할 수는 없으니 편집하는 건 어디나 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자기네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잘라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근데 보세요. 신학님이라는 사람이 그 3일 전에 대선 3일 전에 그 광주 MBC인가요? 여기죠. 광주 KBS 보도국장이 신학님이라는 사람 페이스북에다가 신선배 그나저나 대단하십니다. 이걸 품고 어찌 6개월을 버티셨습니까? 선거 이틀 전에 빵! 큰일 하셨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신학님이라는 사람이 지금 3일 전입니다. 크크크. 저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거를 6개월 동안 들고 있다가 대선 3일 전에 빵 터트려 놓고 정말 그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죠. 지들끼리 지금 축하하고 있잖아요. 저거를 들고 있다가 저게 진짜 뉴스 가치가 있으면 6개월 전에 받자마자 해야 되는데 지금 6개월 들고 있다가 대선 3일 전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신학님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가 물먹은 적이 있다 그래요. 근데 보통 그 언론인들이 정치를 많이 하죠. 그건 뭐 비례대표 신청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가 물먹은 다음에도 이 사람은 언론인이라는 거를 계속 명함을 갖고 다니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일을 한 거잖아요. 저 뒤로도 미디어오늘 이런 대표이사를 계속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까고 나면 그럼 비례대표를 뭐 신청한다거나 그럼 자기가 이제 민주당 쪽 정치 지향을 가졌다는 거를 노골적으로 밝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실 언론인으로 계속 일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사람이 중립적이라고 봐주질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그로부터 지금 10년을 계속 자기가 언론인인 것처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뉴스타파에다가 저걸 갖다 줬고. 그런데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이러면서 MBC가 이거를 내 꼭지를 선거 이틀 전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동관 씨가 이번에 국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악의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악의적인 사고를 내면 언론을 존폐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책임을 안 지냐. 선진국에서 벌어졌으면 지금 벌써 경영진이 총사퇴했을 거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악의적인 사고를 내면 존폐까지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폐간시킨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고민을 해보는 이유가 제가 이제 그 반대쪽 얘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이 뉴스타파의 직원입니다. 이제 마이스컴에 많이 나오는 분인데 뉴스타파 기자인데 이 사람은 저 보도를 직접 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가 이제 회사 간부니까 거기서 편집회의를 통해서 저 기사를 내보내는 일에 참여를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SBS에 이번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뉴스타파의 입장은 뭐냐면 오보 아니다. 누가 커피 타줬냐가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건 박용수 수사 라인이 저걸 봐줬다는 게 중요한 거고 수사 라인 중에 윤석열 검사가 있으니 당연히 자기네가 보도한 것에 그 핵심 줄거리는 그대로 유효하다가 지금 이 뉴스타파의 입장입니다. 그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사회자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오보가 났고
돈이 왔다 갔다 했고 편집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고 피해가 발생했고 그럼 미안하다. 우리가 대선 개입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는 그런 생각을 검토는 하지만 그럴 생각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사과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식이에요. 왜냐? 자기네가 굉장히 역사적인 현장에 있다. 이게 뉴스타파 입장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뉴스타파 같이 중요한 보도를 많이 한 중요한 언론이 이렇게 언론 탄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상황이다. 자기네가 이걸 이겨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명박 정부 때 이후로, 이명박 정부 때는 고사하고, 전두환 군사정부까지 가야지만 이 정도의 언론 탄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자기네를 폐간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은 같은 언론인이라면 SBS에 계신 언론인이나 다른 언론인들이 우리하고 같이 그 어깨를 걸고 같이 저항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건 언론 탄압이다. 우리만 탄압하는 게 아니다. 당신들 SBS도 우리하고 같이 투쟁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그 이유는 이거 보세요. 큰 결함이 아니다. 이거 보세요. 윤석열 검사는 이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시 대선 후보가 윤석열인데, 응? 윤석열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살짝 그렇게 도려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도려낸 거 아니냐. 니들도 대선 3일 전에 대선 후보 이름이 나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그 28초의 대화를 쏙 도려내고 그거에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했더니 이제 와서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나 자기네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뉴스타파 입장입니다. 커피 타줬다. 누가 커피 타줬냐는 핵심 아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SBS 사회자가 물은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지금 그 라인 자체가 뭐 수사를 잘못했다 이런 문제보다 대선 3일 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정말로 사건을 덮었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너네가 고 윤석열 후보가 커피 타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완전히 도려낸 거는 무지하게 중요한 그 실수이든 의도이든 그게 왜 어떻게 안 중요하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그게 뭐 중요하냐 이런 거예요. 이상하죠? 오늘 언론을 보시면 한겨레 사소한 흠결을 들어서 패간 운운하며 협박하다니 이 위원장은 어디 독재국가에서 살다 왔느냐. 사소한 흠결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배 탄 거죠. 뉴스타파랑 완전히 같은 배 탔습니다. 한겨레. 그러면서 저게 사소한 흠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선 3일 전에 대선 후보 이름이 나오는 대선 후보가 마치 직접 커피 타주고 이 피의자를 보내버린 거를 그 조작을 한 걸 보고 사소한 흠결이라고 얘기하는 한겨레도 갈 때까지 간 거죠. 지금 뉴스타파랑 완전히 같은 배 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향신문은 지금 요 사진을 냈어요. 이게 뭐냐면 2021년 민주당에서 그 언론중재법 그 징벌적 손해배상 그거 할 때 이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열심히 싸운 사진을 내면서 국민의힘은 망각의 힘이다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야당일 때는 언론중재법 반대했으면서 여당 되니까 이제 길길이 뛰냐 이런 거죠. 근데 이 기사의 균형은 이겁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니들도 언론 탄압 저지한다 그래놓고 지금 민주당도 언론 탄압 저지한다는 민주당도 3년 전엔 니들이 저 법 만들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경향신문은 교묘하게 절묘하게 양쪽을 다 야단치고 있는 거죠. 너네 입장이 뭐냐 이런 거죠. 너네 왜 여야가 바뀌니까 입장이 이렇게 손바닥 바뀌듯이 바뀌냐 이런 얘기죠. 자, 그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 사람들의 그 얘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경향신문의 포인트 일단 그러니까 여야가 바뀌니까 왜 똑같은 상황에서 바뀌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3년 전에 저거 반대했거든요. 저는 언론이 위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가끔가다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실수 때문에 너무 많은 책임을 물으면 언론이 위축되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이재명 씨랑 정청래 의원이랑 그랬잖아요. 한 번 가짜뉴스 내면 언론사 문을 닫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대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그 얘기 했잖아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얘기했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수영버들 선생님, 이게 경향신문이 지금 얘기하듯이 여야가 그냥 그 입장을 바꾼 거가 아니고, 저는 우리 수영버들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실수냐. 지금 보세요. 이번 사건에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면, 전 뉴스타파가 한 짓을 보면, 그리고 김만배하고 신앙님이 한 짓을 보면, 김만배가 1억 6천을 줬고, 그죠? 이미 그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머릿속에서 다 이거를 거짓말을 만들어낸 게 너무 보이잖아요. 이재명은 뭐 공산당이야 뭐 이러면서. 근데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다 봐줬어 이런 얘기를 아마 머리를 막 돌리면서 가짜 인터뷰를 한 걸로 현재 보입니다. 이건 뭐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얘기인데, 그리고 신앙님이란 사람은 그거를 고의 갖고 있다가 1억 6천 받은 다음에 그 팩트 체크를 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을 조금 남겨놓고 뉴스타파에 3일 남겨놓고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나쁜 사람이죠. 저게 언론사에 갖다 줄 때는 저 팩트 체크를 할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뉴스타파는 뭐가 문제냐? 지금 팩트 체크를 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너무 촉박해.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언론인들하고 제가 무지하게 많은 언론인들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언론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대선 3일 전이고 팩트체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면 이렇게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부실한 상태로 절대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언론인의 윤리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확실한 뉴스면 그러면 내보낼 수 있지만, 확실하지도 않고 팩트체크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게 저게 조호영 씨한테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핑계로 대선 3일 전에 저걸 내보냈다는 거는 뉴스타파가 대선 결과를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씨를 당선시키고 싶어서 발동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인의 윤리를 그냥 저버린 겁니다. 저거는 다른 언론인들이 볼 때도 한겨레 빼고, 한겨레는 지금 뭐 사소한 흠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팩트체크를 안 한 거 정도가 아니라 대선에 무지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일부러 그 부분을 도려내면서 기사를 조작까지 한 거잖아요. 저 정도면 어마어마한 순도 높은 100% 악의를 가진 거죠. 의도와 악의를 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년 전에 언론중재법을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가짜뉴스가 됐지만 원래 그래도 좀 부실하게 실수를 한 경우를 너무 세게 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언론을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아니 저렇게 작정하고 덤벼드는 세력이 있네. 우리가 원래 언론인은 실수를 하는 거지 저렇게 작정을 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작정을 하는 세력들이 있네.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가 뭐인지는 앞으로 의논을 해야죠. 뭐 지금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우리 버트 선생님, 이건 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선거에 개입하기로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이런 상황을, 지금 새로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승부조작이죠. 산뜻 선생님. 네. 승부조작을 한 거예요, 언론이. 언론은 원래 자기네가 플레이어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보호를 받고, 사회적인 대접도 받고. 자,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 이걸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게 동아일보 천광함 선생의 칼럼인데, 이분이 이제 같은 언론인으로서 이 사건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볼 때 우리하고 생각이 비슷하죠. 음성 파일도 기획된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기획된 내용으로서 돈이 오갔다. 일단 돈이 오간 것 때문에 기획 인터뷰라는 게 일단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자체도 거짓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파문이 커지니까 뉴스타파가 기획 인터뷰라는 말을 뒤집기 위해서 전문을 공개했는데, 이게 재밌죠. 혹 때려다 혹을 하나 더 붙였다.
악마의 편집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동아일보 논설 주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뉴스타파의 얘기는 커피를 누가 타줬는지는 핵심이 아니다. 담당 검사가 과장 허락 없이 사건을 덮을 수 있겠냐. 이 과장이 윤석열 과장인 거죠. 그러니까 커피 타줬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이 수사 라인이 봐줬다가 핵심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 동아일보 논설 주간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황당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김만배 육성이라는 것만이 중요했다면 그러면 김만배의 발언을 최대한 충실하게 소개했어야 된다. 주어를 바꾸는 것은 조작이다. 이게 이제 같은 언론인이 본 평가입니다. 근데 이분 얘기가 이거 보세요. 뉴스타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담당 검사가 봐줬는데 실상은 중수 이과장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제작진의 추론이라면 오케이. 근데 당신들이 한 짓은 뭐냐면 그걸 당신들이 그렇게 추론을 했든 말든 그거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는데 마치 그것이 당사자의 직접 진술인 것처럼 중수 이과장이 직접 부탁을 받고 사건을 없애버렸다라는 게 김만배 입에서 나온 것처럼 커피를 윤석열이 타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것은 심각한 그 조작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추론을 했으면 그게 우리 추론이라고 밝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인용해서 의혹을 전파하거나 확대 재생산한 MBC 같은 태도. MBC는 대선 이틀 전이라는 민감한 시점에 짜깁기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네 꼭지나 할애해서 보도했다. 이걸 어떻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언론계 중견 언론인이죠. 동아일보 논설 주간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배우고 훈련받은 언론인의 윤리로서 뉴스타파하고 MBC를 지금 야단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언론인들은 자기들끼리 별로 야단 안 치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아주 그 냉정하게 뉴스타파하고 MBC를 내가 훈련받은 언론인의 윤리로서 너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준엄하게 지금 그 경고한 거죠. 그런데 보시면 이 다음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 저는 되게 중요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철저한 경위 조사와 반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분이 우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걸 무슨 사형에 처할 만큼의 국가반역죄, 다짜고짜 기자들 몽땅 다 고발. 이거는 순서가 틀렸다. 이게 뭐냐면 일단 조사하고 일단 경위 조사한 다음에 해당 언론사들이 자체 조사하고 상응 조치를 하는 걸 보고 말이 안 되면 자기들끼리 그 파리 안으로 굽는다고 지들끼리 덮어주면 그때 가서 사법적인 대응에 나서는 게 맞지.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권의 대응이 도를 넘으면 그러면 오히려 역풍분다 이거죠. 아까 우리 어느 분이죠? 어느 분이 그 걱정하셨잖아요. 역풍을 걱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강함 주간도 여건이 너무 오버하면 역풍 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냉정하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작정하고 달려드는 놈들이 대선 개입을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게 다시는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면 되냐를 우리가 매우 냉정하게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해법은 원인 없이는 안 나오는 거니까 원인을 조사를 해야 된다. 도대체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냐 지금. 이게 개인의 일탈이냐. 개인만 처벌하면 되냐. 아니면 언론사 자체가 문제냐. 왜냐하면 그 언론사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파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언론계 안에서의 자정자격은 도대체 다 죽었냐. 이런 거를 지금 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 조사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는 사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면 그것도 준엄하게 해야 된다. 이 순서가 엇갈리면 안 된다는 저는 이분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사형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수사죠. 그리고 정치적인 수사고 그거는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 이걸 겁니다. 추석 밥상이 눈앞에 있으니까 추석 동안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뭘 갖고 얘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은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니까 이제 불을 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불을 떼서 추석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고 싶은데 좀 표현이 표현이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이동관 선생님 뭐 폐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지금 배제할 이유도 없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이 조사를 해서 아까 그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뻔뻔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한겨레도 너무 웃기죠. 사소한 흠결이래. 참 참. 나 참 대선 후보 이름을 갖다가 도려내놓고 사소한 흠결이래요. 네, 어이가 없어갖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양식 있는 언론인들은 이렇게 예민한 시점에 대선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 언론들이 저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저건 계속 재발할 거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다 열어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동관 씨가 얘기한 거를 미리 배제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그게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천광함 주간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철저한 조사, 언론인들의 대처, 그거를 검토하고 이거 갖고는 택도 없네 이러면 이제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 이 전체가 지금 우리가 뭐랄까요,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